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각의 구성입니다. 지각, 겉에 있는 겉껍질 있죠? 근데 그 지각은 어떻게 우리가 구성 단계를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지각은요,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석은요,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광물은요,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지각의 구성 단계를 좀 나타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마그마가 이제 식어서 만들어지면은 이제 뭐 화성암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면은 퇴적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존의 암석들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변형된 변성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더 세분화돼서 종류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보다는 여기 파트에서는 광물에 대해서 좀 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규산염 광물이라는 것과요. 그 다음에 비규산염 광물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규산염 광물이 약 98% 정도 되고요. 9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비규산염 광물이 8% 정도 이렇게 구성 비율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규산염 광물이 꽤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규소하고 이제 산소가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돌멩이가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이제 광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거를 규산염 광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제 비율이 많은 이 규산염 광물이 중요해요. 그리고 비규산염 광물은 이제 규소하고 산소를 포함하지 않는 뭐 다른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금이라든지 뭐 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이아몬드 아니면 뭐 탄산칼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는 비규산염 광물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규소하고 산소가 결합한 형태의 규산염 광물로 그 돌멩이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일단은 저 규소라고 하는 것부터 조금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소. 규소는 일단 몇 번이죠? 규소는 14번입니다. 그래서 14 플러스 이렇게 쓰시고 전자가 안쪽에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4개 더 그려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는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규소라는 거 살펴보시면은 14족 원소입니다. 14족 원소. 그렇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몇 개입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다른 원소와 최대 몇 개? 최대 4개. 4개까지 결합을 할 수 있다. 4개까지 결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원자과 전자가 4개라는 거죠. 하나, 둘, 셋, 4개. 요놈들이 결국엔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요게 4개나 있으니까 다른 거하고 최대 4개나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멩이의 구성품 광물이 되게 되는데요. 요것이 이제 산소랑 결합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요. 규산염 삼연체라고 부르게 돼요. 규산염 삼연체. 요게 이제 중요한 부품입니다. 규산염 삼연체. 그래서 이제 규소랑 산소랑 이제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좀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우리가 이제 삼연체를 좀 먼저 그려볼게요. 삼연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면이 4개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규소가 이제 정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모퉁이에 산소랑 규소랑 결합을 하고 여기 모퉁이에 또 산소 하나 규소 결합 모퉁이에 산소 또 결합 모퉁이에 산소가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는 규산염 삼연체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화학식으로 쓸 때는 SiO4 4-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쓰게 되는 것이고요. 이 규산염 삼연체가 기본 어떤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기본적으로 이제 4-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것들이 달라붙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Fe+라든지 아니면은 Mg+ 마그네슘 이온
이런 것들이 둘러붙으면서 뭐 독립된 형태로도 존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규산염 삼연체끼리 또 이제 여기 모서리에 있는 요 산소가 공유되면서 또 다양한 형태의 규산염 광물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형 규산염 삼연체 요 모양 좀 기억을 해주시고 화학식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게 이제 4-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음전화를 띄게 되는데 뭐 이런 거 숫자 써 있다고 해서 요 놈을 갖다가 얘네 둘이 지금 뭐 이온 결합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규소하고 산소하고 결합된 것은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전자가 좀 4개가 더 추가된 꼴이기 때문에 이렇게 4-를 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림을 좀 그려봐야 돼요. 공유결합된 형태를 좀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 궁금한 친구들은 저한테 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그려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지각의 구성, 그리고 거기서 규소가 중요한데 규소 생김새, 그 다음에 규소하고 산소하고 붙은 규산염 삼연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뭘까요? 이제 얘네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